안녕하세요. 의학박사 신성원 원장입니다.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하이드로겔 보형물이 파손된 경우의 케이스예요. 그 코젤은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. 이제 이런 게 다 코젤입니다. 코에시브겔을 줄여서 이제 코젤이라고 말을 하는 거고, 이런 거는 이제 식염수 백이에요. 그러니까 식염수가 들어가 있는 백이죠. 이런 거 말고 하이드로겔이라는 또 보형물이 또 있어요. 그러니까 보형물도 종류가 사실은 좀 있는 거예요. 지금 사실 대부분 다 코젤로 천화통일이 됐지만 중간에 하이드로겔이라는 게 있었거든요. 근데 이게 금지가 됐어요. 이게 문제가 생기면서 이제 금지가 된 거죠. 근데 이게 2000년도 안팎 정도, 그러니까 98년, 99년, 2000년, 2001년 요때쯤에 쓰였어요. 근데 그 당시에 식염수백이라고 기억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포도당이 들어간 거다라고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어쨌든 2000년 안팎에 수술하신 분들은 병원에 오셔서 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. 만약에 하이드로겔이라면 그거는 빨리 빼야 돼요. 그거는 하이드로겔은 부작용이 알려지면서 금지가 돼버린 거예요. 그러니까 하이드로겔이라는 거는 하이드로가 물이라는 뜻이잖아요. 그러니까 물을 좋아하는 겔이에요. 그러니까 물을 흡수하는 거예요, 주변에서. 그 주변 조직으로부터 이제 물을 잡아당겨서 흡수하는 그런 겔이에요.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게 주변에서 물을 잡아당겨가지고 이게 더 커지기도 하고, 또는 그 하이드로겔 자체가 물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 물이 빠지면서 작아지기도 하고, 그러니까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좀 약간 이상해요. 아무튼 그래서 그 2000년 안팎에 수술하셨던 분들은 병원에 오셔가지고 꼭 초음파를 보시기 바랍니다. 근데 어쨌든 이분은 그 당시 터져서 오셨어요. 보형물이 터졌는데 오히려 가슴이 더 커진 거죠. 하이드로겔이 그 노출이 되니까 피막 내부에서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보형물, 하이드로겔 보형물이 터지니까 주변에서 물을 끌어당기는 거예요. 그래서 가슴이 커지는 거예요. 그런 부작용을 또 나타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냥 뭐 그림을 좀 보시면요, 엑스레이를 보시면 뭐 잘 모르실 거예요. 의사들도 이런 엑스레이는 해석하기가 쉽지 않아요. 근데 어쨌든 왼쪽 오른쪽이 뭔가 좀 이상하다, 약간 다르다,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.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,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. 초음파를 보면 보형물이 있고 그 주변에 장액이 굉장히 많이, 물이 굉장히 고여 있다는 생각이 들고 피막이 굉장히 두꺼워져 있어요. 이런 걸 보고서 수술을 어떤 식으로 할지를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. 그냥 막 열어보고서 열어봐야 합니다, 이게 아니라 수술은 어떻게든 수술 전 검사가 되게 중요해요. 그래야지 수술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가 결정이 되거든요. 그래서 아무리 뭐 급한 수술도 또 뭐 되게 커다란 수술도 웬만하면 수술 전 검사를 다 하고서 수술 들어가는 거예요. 그냥 뭐 어디가 아파요 그렇다고 무조건 찔 수는 없잖아요. 그 수술 전 검사를 할 때 보통 유방은 이런 식의 유방 초음파, 또 유방 엑스레이, 이런 것들이 큰 정보를 줍니다. 그리고 초음파도 사실은 누가 보느냐가 사실은 좀 중요해요. 초음파는 주관적인 검사라 초음파를 보는 의사의 경험에 따라서 굉장히 좀 결과가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보시면은 뭐 이 왼쪽 오른쪽 뭐 상당히 모양이 좀 달라 보이잖아요. 달라 보이는 상태가 있고, 그리고 열어서 보니까 이제 모자이크를 꽤 했지만 그래도 뭐 색깔이나 이런 게 좀 보이실 거예요. 좀 빨갛게 보이고 막 이러잖아요. 그러니까 피막이 좀 찢어진 거예요. 그러니까 확 보형물이 터지면서 주변에서 물을 막 흡수하면서 이게 가슴이 커지니까 피막이 찢어지고 그런 데서 피가 나고 막 이러신 거죠. 그러니까 아프신 분들도 있고, 그 피막이 찢어지기 전에 오시는 분들은 가슴이 그냥 커졌는데 아프진 않아요, 또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. 그 경우에 따라 되게 달라요. 그러니까 검사를 꼭 해봐야 돼요. 그래서 수술 전에 이제 이런 상황이라는 걸 뻔히 알고 있었고, 저희는 그냥 부분 마취로 수술하잖아요. 그 보형물 제거나 교체 수술이 사실은 쉬운 수술은 아니에요. 근데 저희는 몇천 명 그냥 하도 많이 하니까 그냥 부분 마취를 하게 됐어요. 하도 많이 하니까. 그걸로도 충분해요. 충분히 그냥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보형물을 이제 파손된 보형물을 이제 접어가지고 이제 빼내는 거고요. 그 다음에 피막을 또 제거하는 거죠. 피막이 되게 질겨요. 이런 피막을 두꺼운 부분들은 제거를 해요. 피막은 무조건적으로 제거하진 않아요. 피막이 우리 적은 아니거든요. 근데 때로는 피막이 안 좋은 상태인 경우도 있어요. 그럴 때는 제거를 해요. 그러니까 깨끗한 상태로 들어가는 게 좋아요. 아무래도 그 보형물이라고 하는 거는 보형물이 좀 민감해요. 예민한 그런 물질이라서 정말 깨끗한 환경 속에서만 살 수 있어요. 진짜 뭐 청정 1급수 속에서만 살 수 있는 것처럼 정말로 좋은 환경에서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좀 피막이 상태가 좀 안 좋다 생각이 되면 그때는 제거를 하죠. 근데 피막 상태가 괜찮다, 그럼 사실 그냥 둬도 돼요. 그냥 그대로 교체를 해도 됩니다, 사실은. 그래서 제 손에 가려지고 그래서 또 잘 안 보이는데 어쨌든 새로운 보형물을 집어넣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. 그 보면은 이제 이쪽은 안 터졌고 이쪽은 터진 건데 약간 까만색도 좀 이제 고생을 하신 거죠. 이분이 좀 고생을 하신 거예요. 그래서 그 안에 고인
물이나 이런 것도 다 빼냈고 피막도 좀 지저분하잖아요. 깨끗하지가 않아요. 되게 두껍기도 두껍고 이런 피막은 제거를 하죠. 피막을 제거하는 거는 사실은 쉬운 수술은 아니에요. 근데 저는 뭐 하도 많이 하니까 그냥 뭐 쉽게 합니다. 그리고 피막을 제거하는 게 사실은 저는 되게 재밌어요. 저는 이런 수술이 재밌더라고요. 그러니까 많이 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. 초창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하도 많이 하니까 밤에 자려고 누우면은 피막을 좀 더 이렇게 제거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. 이상한 취미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저는 이런 수술이 재밌더라고요, 참. 근데 어쨌든 뭐 무조건적으로 제거할 필요는 없고 이렇게 지저분한 그냥 봐도 그냥 뭐 지저분해 보여요. 이런 피막, 이런 피막 이런 것들은 제거를 하죠. 그 속에 벌써 이상한 것들이 들어가 있었고 뭐 쾌쾌한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었으니까 이런 건 제거를 하죠. 이건 다른 분들인데 다른 케이스인데 이때도 이제 이건 염증성 피막이라서 벌써 좀 환자분이 고생하신 흔적이 있어요. 이런 것도 대부분 저희는 그냥 부분 마취를 합니다. 부분 마취를 한다는 얘기는 수술 끝나면 그냥 웃으면서 집에 가신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뭐 너무 걱정은 마시고 잘 찾아오세요. 그럼 제가 해드릴게요. 대부분은 그냥 큰 문제 없이 해결이 되십니다. 다음에 또 뵐게요. 감사합니다.